신공항 입지를 두고 부산은 정치권과 경제계, 지자체가 가덕도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지역의 유치 의지는 미약하기만 합니다. 정부의 신공항 건설 추진 일정이 너무 늦어 새 정부에서도 신공항 건설이 또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 중견 건설업체가 출연한 장학대단이 장학사업이 아닌 대주주 개인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노인 요양시설과 이용자가 많이 늘었지만 부상이나 인권 침해 등 피해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남북권 신공항 건설은 대구 경북의 수건 사업인 만큼 지역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주장하고 있는 부산과는 대조적으로 대구 경북은 너무나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부산에서 신공항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새누리당 부산시당 신공항 건설 TF팀, 김해공항 가덕 이전 범시민 추진단 주최로 부산시와 부산상공회의소 등 각계각층이 참여했습니다. 신공항 조기 건설을 정부에 압박하기로 하고 가덕도의 신공항 입지 탕위성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논리도 도출했습니다. 김해공항은 확장을 해도 오는 2022년엔 완전 포화 상태가 되고 또 김해공항을 국내선용으로 남기면 가덕 신공항 건설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로 홍보와 유치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부산이 이처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데 비해 대구와 경북은 신공항 유치에 너무나 소극적입니다. 민간 조직인 남북권 신공항 추진위원회만이 동분서주하고 있을 뿐 정치권과 상공계, 지자체가 모두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부산은 새누리당 시당 차원에서 TF팀을 꾸리고 국회의원들도 가덕 신공항 유치를 위해 뛰고 있지만 지역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방어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대구 정치권도 좀 더 논리 체계적으로 움직여줘야 된다. 지금 너무 소극적이다. 너무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다. 이래 가서는 안 된다. 이래 보고요. 이래서 저희들은 더 이상 정치권을 밀 수가 없다. 경제계도 마찬가지로 부산은 상공회의소 회장이 공동유치위원장을 맡아 뛰고 있지만 대구 경북 경제계는 강 건너 불구경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대구시와 경상북도 역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기관에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국가적인 데 가장 도움이 되는 입지를 정하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단호하게 대처를 하고 공정하게 입지를 정해야 한다는 원칙만을 되풀이하는 대구 경북과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는 부산의 입장에는 간절함과 열기에서 너무 큰 격차가 존재합니다. 그 격차가 자칫 대구 경북이 원하지 않는 결론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성원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신공항 수요 조사를 위한 정부 예산이 처음으로 편성됐습니다. 반가운 일이긴 한데 일정이 너무 더디게 진행돼 지난 정부 때처럼 신공항 건설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신공항 건설을 위해 다음 달 항공 수요 조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수요 조사 기간이 최소한 1년 이상 걸려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결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수요 조사 기간이 이제 내년 7월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국토부에서 이제 얼마나 땡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계획은 내년 7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가장 진도가 빠르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 하지만 신공항 건설이 타당성이 없다는 수도권 언론들과 수도권 중심론자들의 방해로 이미 공항 건설 자체가 무산되는 아픔을 겪은 대구 경북으로서는 가급적 일정이 앞당겨지도록 정치권과 정부를 압박할 필요성이 큽니다. 적어도 올해 안으로 수요조사와 타당성 조사까지 끝내야 한다는 데는 부산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이미 항공 수요 조사에 관한 기본 데이터는 정리돼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 항공 수요 조사를 하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지방선거 전에 상당 부분 진행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선거 일정 등을 이유로 신공항 건설 방침이 현 정권의 임기 전반기를 넘길 경우 또다시
신공항 건설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루한 공방 끝에 신공항 입지 선정이 무산된 이명박 정부 때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 위해선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지역 중견 건설업체가 출연한 장학재단이 업체의 자금 모금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장학재단이 기업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주식회사 서한은 자신들이 출연한 서한장학재단과 재산장학재단이 특수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공익법인의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지분을 10% 이상 가질 경우 증여세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에서 서한장학재단과 재산장학재단이 특수관계에 있고 1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고지하지 않았다며 7억 6천만 원을 추징하겠다고 공식 통보했습니다. 두 장학재단이 사실상 서한의 대주주라고 본 것입니다. 서한은 지난 2005년부터 두 장학재단에 28억여 원의 주식과 현금을 기부했습니다. 서한 측은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순수한 차원에서 장학재단에 기부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어제 관련 보도가 나간 뒤 경영권 방어 차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그러던데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그래요. 근데 우리한테 설명할 때는 뭐 그런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하셨잖아요. 서한장학재단의 이사장은 주식회사 서한의 전 대주주였던 A씨. A씨는 회사 지분을 개인적으로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지만 사실상의 대주주인 장학재단을 통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돈을 모아가고 돈 100억을 펀딩을 해줬어요. 그래서 회사를 찾는데 결정적인 그 자금이 됐어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 국세청에서 공익법인이 지나치게 이제 그 주식을 소유하지 말라고 이렇게 행기고 저희도 이제 주식을 처분하라고.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장학재단을 이용하는 것이 용인될 경우 기업들마다 유사 사례를 악용하는 등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새 정부의 첫 추경 예산이 통과된 가운데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국비 720여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대구시는 첨단 의료 복합단지 조성 장비비 140억 원,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건설 50억 원 등 245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제4세대 방사광 가속기 건설 200억 원, 도청 신도시 진입도로 건설 100억 원 등 477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남들 같으면 효도를 받아야 할 나이지만 어려운 형편에서도 100살의 노모를 극진히 모시는 70대 노부부를 한기민 기자가 만났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100살의 어머니, 73살의 아들이 어린아이 마냥 어깨와 다리를 정성껏 주무릅니다. 칠순의 며느리가 미음을 끓여와 시어머니에게 떠드리자 웃음꽃이 핍니다. 잡수고 그래 힘을 내고 해야지. 내 엄마 씨름하러 가나. 가난 속에서 7남매를 키워낸 어머니가 노환으로 쓰러진 건 10년 전. 용변까지 받아내는 아들 부부의 지극한 간병에 2년 만에 다시 일어섰습니다. 행복하지요. 행복합니다. 내가 너무 오래 살아가 달이지. 행복합니다. 부부의 수입이라곤 노령연금과 아들이 주는 용돈을 합쳐 50여만 원이 전부여서 며느리는 공사장에도 나갑니다. 맛있는 거 뭘 해드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나지만은 형편이 어려우니까 못 해드리니까 미안하고 내 마음도 안 좋고. 효도를 받아야 할 7순이 넘는 나이에도 아들은 자신의 부족한 효심이 못내 부끄럽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엄마는 나를 키우고 다 받아내고 다 했는데 그럼 지금은 엄마가 연세가 많으면은 내가 다 빚을 갚아 1000만 분의 1이라도 갚아야 되는 게 자식이 도리다. 잘 넘어가는 게.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도입된 이후 노인 요양시설과 이용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부상이나 인권 침해 등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58살 김모 씨는 지난해 12월 충격적인 모습에 어머니를 마주했습니다. 요양시설에 있던 어머니는 가슴뼈가 부러지고 곳곳에 피멍이 든 상태였습니다. 시설 측은 입소자들끼리 싸움이나 생긴 일이라고 설명했지만 가족들은 심각한 부상에 이르도록 사실상 방치돼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정확한 경위와 추가 피해를 밝히기 위한 감사 청구를 위해 5개월 넘게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에서도 뭐가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사고 나도 이제 처리가 이렇게 제대로 안 되고 그냥 면접을 줘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그냥 당한 사람을 억울한 경우가 돼버리고 이러니까. 지난 2008년 7월 노인장기 요양보험 도입 후 요양시설이 크게 늘어 대구의 경우 5년 만에 10배 가까이, 전국적으로는 배 이상 늘었습니다. 입소 비용의 80%를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데 3조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하지만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대부분 민간이 운영을 떠맡고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일부에서는 입소자 유치 경쟁이 벌어지면서 이용자의 인권이나 서비스 환경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요양시설과 관련한 피해 신고 가운데 실사를 거쳐 피해로 인정되는 것은 40%에 불과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도 허다합니다. 하지만 가벼운 행정처분이 전부, 인력 부족에 관리는 제대로 되기 어렵습니다. 일지나 그렇게 우리는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는 맞아요. 지도 감독하는 일이에요. 그런 부분이 지금 사실 좀 부족합니다. 각 기관들이 이 제대로 된 시설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이 입소자분들을 제대로 케어할 수 있는 인원과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좀 정비를 하고. 급속한 고령화 시대의 노인복지의 핵심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철저한 관리감독과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제41회 어버이날을 맞아 경상북도는 오늘 오전 상주 실내체육관에서 어버이날 기념식을 열고 다양한 효 관련 잔치를 열었습니다. 대구에서도 효행자와 노인복지 기여단체 등의 정부 포상이 수여됐고 각 기관별로 경로 위안잔치 등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추경 예산을 배제하고 현재 보육료와 양육수당에 쓰일 예산이 600억 원가량 부족해 국비 보조가 없다면 수성구의 경우 7월부터 나머지 구군에서는 9월쯤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급이 어려워집니다. 경상북도도 790억 원 정도가 부족해 10월 이후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국 시도 단체장들은 현행 50에서 60%가량인 국비 비율을 70%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명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약전골목 양령시인데요. 이 양령시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한 한방문화축제가 올해도 개막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성들의 건강과 무사한 일상을 위해 양령시를 개시하여 만백성을 평안히 하도록 하여라. 양령시 개막을 알리는 임금님의 교지가 전달되면서 약전골목 일대는 축제의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조선시대 명의인 허준을 소재로 한 마당극이 웃음을 선사하고 양령솔문과 약초 꽃동산이 꾸며져 도심 속에서도 향긋한 약초 내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첫 선을 보인 사상체질과는 규모가 더 커져 자신의 정확한 체질을 알아보려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현직 한의사들의 무료 진료는 물론 한방 먹거리 마당을 비롯한 다양한 참여, 체험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양령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일본의 파워블로거 17명이 초청됐습니다. こういう薬のお祭りがあるっていうのを初めて知ったんですけれども、300年の歴史があって、それも途絶えることなく続いているっていうのが素晴らしいと思います。 개장 355주년째를 맞이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축제로 선정되었고, 이번 축제에서 건강함을 느껴보고 즐겁게 웃어보자는 의미에서 웃음꽃이 피어나는 건강한 소풍이라는 주제로 36번째로 열리는 올해 양령시 한방문화축제는 오는 12일 일요일까지 대구 남성로 약전골목 1원에서 계속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공시된 지난해 중학교 내신 절대평가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구는 중학교 1학년에 32.2%, 경북은 32.9%가 최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동구의 한 중학교는 최하 등급 학생 비율이 49.8%나 됐고 경북 7곳의 모 중학교는 56.9%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학습 부진화에 대한 세분화되고 집중적인 수업 지도를 위해 예산과 강사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지역 10번째 경찰서인 강북경찰서가 오늘 개서식과 함께 문을 열고 앞으로 태전동과 구암동, 매천동 등 북구의 7곡 지역 9개 동을 관할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북구 지역의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가 1,800여 명에서 740여 명으로 줄어 보다 근거리에서 주민들에게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미시 공무원 24명이 구미의 한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은 뒤 구토와 설사 등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구미시 보건당국은 공무원들이 점심을 먹었다는 횟집에서 주방 용기와 사용된 음식의 잔여물을 수거해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제10회 소방안전 박람회가 오늘 개막돼 사흘 동안 엑스코에서 펼쳐집니다. 국민 안전을 지키는 소방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역대 최대 규모의 각종 소방장비 전시와 시연 부스가 선보이고 10여 개의 각종 학술대회가 열려 소방 정보를 공유합니다. 특히 행사 10주년을 기념해 개막식에는 로봇과 무인 방수탑차 등을 이용한 화재 진압 특별 시연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와 한국컨텐츠진흥원이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오는 9월에 열릴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때 한국컨텐츠 홍보관을 운영하며 시장 개척에 나섭니다. 한국컨텐츠 홍보관에서는 드라마와 케이팝 등 우리나라 대표 컨텐츠를 전시하고 터키 컨텐츠 업체 등과 수출 상담회를 여는 한편 업체 간의 친밀도를 높이는 교류 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184억 원을 들여 시설 현대화에 나선 경산 하양공설시장이 마트형 전통시장으로 탈바꿈해 오늘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하양공설시장에는 100여 대의 차를 댈 수 있는 주차장도 마련됐으며 무빙워크와 엘리베이터, 어린이 놀이터 등의 편의시설도 설치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